그리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 또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을 맞으면서 우리 항상 생각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들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꿈을 혹시나 이런 상황들 때문에 외부로 생길 수 있는 이 변수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이 원했던 것들, 꿈꿨던 것들, 혹시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염려스럽기까지 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제가 제 삶과 또 제 인생과 뭐 같은 얘기지만 마이 아메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물론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적인 그런 구조라든지 또 비전이라는 이런 부분도 나중에 나누게 되겠지만요. 사실 저는 아메이 사업 자체가 저한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제가 가정을 갖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계속 세상을 살아오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을 최선만을 선택할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죠? 다 원하는 건 그래요. 최선을 다 원해요. 가장 최고를 원하고 최고의 플랜을 원하는데 항상 최고의 것들만 나한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살면서 이렇게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아메이도 제가 저한테 최선으로 다가갔던 아메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메이라는 사업을 처음 만나면 이 사업이 그렇게 아주 예쁘고 멋지게 다가오던가요? 아니에요? 아메이 이뻐요? 네. 근데 세상에서 모든 일을 선택하거나 사람을 선택할 때 어때요? 이쁘고 멋있는 걸 굉장히 원하잖아요. 사람도 이쁘면 좋고 멋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들 이쁜 게 오래 가요, 안 가요? 오래 간다고요? 예, 이쁜 것도 오래 안 가요. 그죠? 안 이쁘면 오래 가나요? 예. 안 이쁜 건 아예 안 가죠. 예, 안 이쁘면 아예 안 갑니다.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사람이든지 일이든지 굉장히 멋있고 아름답고 훌륭하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원하잖아요. 근데 아메이가 처음 딱 만났을 때 그렇게 예쁘고 보이진 않았어요. 그렇게 멋있는 일인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저 지인이 하는 일이기에 제가 예의상 들어줘야 될 것 같아서 들어준 것 뿐이었고,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뭔지 아메이 세제를 가지고 얘기하셨을 때 내가 이 제품을 사드리는 것이 이분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들어줬고 제품을 사는 걸로 제가 이 사업이 시작이 됐던 거죠. 그리고 그 알아보는 과정 중에서 아메이 사업이 뭐 대단한 비전을 처음부터 보고 이 사업을 시작했다기보다는 어차피 내가 알리게 된 것들, 주어진 것들, 그리고 이 일이 무엇인지 지금 당장은 나하고 아닐 수는 있지만 과연 일이 어떤 일일까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 뭐 이런 걸로 이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조금씩 마치 우리가 신문에서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거 나오면 처음에 안 보이던 것들이 조금씩 열리면서 처음에는 뭐 토끼 귀가 보이고 호미자루가 보이고 양동이가 보이고 슬리퍼 같은 게 보이다가 점점 이렇게 영역이 확대되는 것처럼 점점 아메이 사업에 대한 비전들이 좀 열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전 저희 아들한테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차선이 최선이 될 수 있다. 너무나 최선만을 쫓아다니지 말아라. 차선을 잘하면 언젠가는 최선이 되더라. 제가 바로 그것이 이제 검증된 거죠. 제가 아메이를 차선으로 선택을 했지만 이제 이만큼 아메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만 2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메이가 점점 내 인생의 최고가 되고 있고 최선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요즘 같은 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여행을 못 가게 하니까 너무 가고 싶지 않아요? 해외 못 나가게 하니까, 아니 못 나가게 하진 않죠. 근데 받아주는 나라가 없으니까 해외를 못 나가니까 해외를 굉장히 나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원래 해외여행 같은 데 별로 큰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은 못 나가게 하니까 너무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참 일상이 그립다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영어로 thank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 thank라는 단어의 어원이 think라는 어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 많더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것들이 너무나 감사한 것들이 많고, 또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소수의 분들은 이 방에서 지금 사업 설명을 듣고 계시면 또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는 우리 리더스의 많은 우리 파트너분들도 이 모든 이런 시스템이 나에게 주어진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올은 특별히 가정의 달이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의 달이 있지만 여러분들 가정이 다 100% 만족하세요? 결혼 안 하신 분들,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다 만족하세요?
아니,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 배우자는 만족하세요? 심지어 여러분 자녀들 만족하세요? 왜 말을 안 하세요? 왜 말을 못 하시냐고 지금. 네. 예. 마스크를 끼고 계셔서 그런가? 네. 다 만족할 순 없죠. 예. 자식이 다 만족스럽습니까? 품 안의 자식인 겁니다, 여러분들. 품 안에 있을 때 만족을 하는 거지. 자식 한번 키워보십시오. 중학교 한번 보내보십시오. 네. 그리고 중학교만 끝나면 뭐 다 끝납니까? 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만 가면 끝날 것 같잖아요. 끝납니까? 예. 결혼하면 끝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 주어진 여러분의 가정과 그런 소중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저도 좀 어렵지만 해보는 그런 5월달 됐으면 좋겠어요. 얘기를 좀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징기스칸이 이끌었던 그 몽골 제국이 멸망했던 이유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징기스칸 사람들은 그 모전벽이라고 해가지고 이 게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텐트가 있어요. 게르 아시죠? 그래서 이 모전벽의 게르의 사람들이 어느 날 돌벽의 사람들로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시아를 비롯해서 유럽의 많은 땅들을 점령했던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이 많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싸울 수 있었고, 그리고 늘 쳤다가 접었다 폈다 접었다 펼다 할 수 있는 이 게르를 가지고서 전 세계를 정복을 했는데 어느 날 정복하고 난 다음에 뭐가 찾아왔을까요?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겠죠. 왜? 이주하는 거 아주 지긋지긋할 거 아니에요. 맨날 짐 싸고 풀렀다 하는 거 너무너무 지긋지긋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벽을 세우기 시작했던 거죠. 안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몽골 제국이 멸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그런 거죠. 여러분 이제 인생 살면서 여러분 안주하게끔 만드는 거 되게 많잖아요. 왜 안주합니까? 어떤 때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뭔가 성공했기 때문에 안주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러지 않고 이런 상황 맞으면 뭐 니나 나나 별 볼 일 없잖아. 별 수 없는 거잖아. 이렇게 서로가 위안하면서 안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최소한 저는 아미 사업을 하기 전에 제가 개인 사업을 하면서 왜 아미를 굳이 왜 다시 알아봤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미는 분명히 또 다른 일이니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 현재 그 당시의 모든 상황들을 제가 안주하지 않고 이 사업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어차피 인생은 이리 가든지 저리 가든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이 둘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메이적으로 표현하자면 아메이 사업을 만났을 때 아메이 사업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그냥 아메이 사업을 선택하지 않던지.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은 이 아메이 사업을 선택을 했을 거고 선택한 우리들에게는 결국은 뭐냐면 내가 하는 이 일에 대한 정말 지속적인 그런 믿음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 제가 24년 하면서 아메이가 어려울 때는 언제가 제일 어려웠나 하면 오히려 목표가 없던 해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던 해는 내가 물리적인 거는 굉장히 힘든 거고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정말 그때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편했던 오히려 그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오히려 목표를 이루었던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항상 늘 우리한테 이 목표와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네. 그런 목표를 내가 설정할 때마다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제 가족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두 아들과 장성한 두 아들과 톨이라고 하는 반려견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저한테는 이 세상의 모든 개 중에서 제 강아지가 제일 예뻐요. 저는 이렇게 지금 화면에 나오잖아요. 쟤를 바라볼 때마다 아주 깊이 빠져요, 쟤한테. 정말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제 반려견인데,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좀 이제 나이가 30살, 28살 이렇거든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맨날 그래요, 애들한테 뭐라 하냐면. 제가 요즘에 아이들이랑 따로 살아요. 따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아침마다 제가 애들한테 그래요. 톨이 밥 줬니? 톨이 뭐 먹였니? 그게 애들이 뭐라는 얘기를 하냐면 좀 아빠 자기들 뭐 먹었는지 좀 챙겨달라고 할 정도로 제가 오로지 모든 생각은 우리 강아지가 뭘 먹었는지 뭘 줬는지 뭐 애가 지금 힘들지는 않는지 뭐 이런 생각들밖에 없어요. 물은 갈아줬는지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저런 모습으로 저희가 살아가고 있지만 어쨌든 제가 사업을 시작했던 2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저런 모습이었어요. 두 어린 애들을 키우기에 정말 지쳐있는 육아에 지쳐있는 제 아내의 모습과 그리고 한 가정을 일구고 나가는 저 한 가장으로서
이 가정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그런 굉장한 막중한 부담감을 가진 한 가정의 모습. 저희가 큰아이 6살, 작은아이 4살에 이제 아메이 사업을 받아들이고 시작을 하게 됐던 거죠. 했던 이유는 정말로 간단해요. 저희 아내가 저와 같이 이 사업을 저희 스폰서님으로부터 같이 얘기를 들었는데 딴 것도 없었어요.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던 제 아내가,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던 제 아내가 일찍 결혼해가지고, 그죠? 당연히 더 이상 더군다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만 키워다 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남자아이들 2명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러다가 아메이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메이가 아니더라도 아마 했을 거예요. 아메이가 아니라 불법 피라미라도 아마 했을지도 몰라요. 왜? 뭔가 너무 자기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내가 이 아메이라는 사업을 먼저 선택을 하고 먼저 알아봐주고 미팅장을 나오고 깊이 아메이 사업에 조인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그때 사실은 저희가 아메이를 만나자마자 생각했던 사람, 생각했던 부부가 이지한 이주연 이dem이었어요.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요? 예? 했죠. 했으니까 여기 이제 리더스가 만들어진 거지만 그러나 바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조금의 시간이 지나고 저희도 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도 이 사업을 검증해야 될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죠. 아메이를 만나고 조금 있었는데 한국의 경제 위기는 없다고 했었는데 IMF 시대를 맞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모멘텀이 됐던 한 사건이 있었는데 1995년도 6월 29일이었어요. 여러분들 1995년도 6월 29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사건이었어요. 제가 아메이 사업을 이제 선택하기 한 얼마 안 됐으니 전이죠. 예,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늘 퇴근을 하면은 아내랑 같이 밥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로 이제 제 집이 설해마을에만 제가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삼풍백화점이 주로 저녁 식사를 하는 장소였거든요. 뭐 아이들 데리고 또 아내가 밥을 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날도 제가 퇴근하면서 전화를 했어요. 아내 보고 우리 만나서 오늘 삼풍백화점으로 가자.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아내를 제가 픽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픽업해서 삼풍백화점의 지하로 들어가다가 장모님이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식사 같이 하자고. 그래서 장모님이 제가 삼풍백화점에 저희 들어왔는데 이리 오실래요? 그러니까 거기 복잡하다고 차를 빼고 함지박 사거리에 그 당시에 신토부리라고 한식점이 있었는데 신토부리로 오시라는 거예요. 저희를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지하에서 빼서 남아가지고 신토부리에 앉아가지고 함지박 사거리에 앉아서 오다 하는데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거예요. 네. 그 사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찰나의 순간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야,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살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인생에 대해서 그 사건 이후부터 굉장히 겸손해지더라고요. 왜? 사람은 정말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모른다. 그 사건 때문에 제가 아메이를 겸허히 수용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예. 그것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될지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예측은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나 혼자 그런 어떤 불변의 사고를 만약에 내가 당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가정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됐을 것이고, 그죠? 그런 일들은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저로 하여금 아메이 사업을 조금 더 이렇게 수긍할 수 있었고 수용할 수 있었던 하나의 큰 사건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메이 사업을 선택을 해서 얼마 있다가 한국에 바로 이런 국가의 부도가 난다는 그런 치욕스러운 사건들을 저희가 맞게 됩니다. 여러분들 벌써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그죠? 예, 23년도. 그죠? 23년이라는 시간들이 이렇게 흘렀어요. 여러분들 고대 이집트에는요 그 사후세계를 믿었다고 해요. 근데 사후세계 뭐 이집트만 믿은 건 아니죠. 많은 나라가 믿었죠. 근데 고대 이집트의 사후세계를 믿었던 사람들 중 두 가지의 원칙이 있었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천국을 가려면 두 가지를 이뤄야 된다고 얘기했대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당신은 삶에서 기쁨을 찾았는가. 두 번째는
당신은 남에게 기쁨을 주었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두 가지를 내가 삶에서 얻으면 그들이 원하는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에서 기쁨을 찾고 계세요? 매일 재미있으세요? 근데 재미있게 살고 싶으시죠? 기쁘게 살고 싶으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남에게 기쁨을 주는 삶을 살고 싶으시죠? 그런 마음은 있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내 삶에서 기쁨을 찾기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첫애가 임신하고 첫애를 출산할 때 제가 그 남자들은 아마 아시겠어요. 아이들을 가져본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총각들은 잘 모를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임신이라는 사실 자체가 이 이제 아빠가 된다는 그 사실이 어마어마하게 흥분되고 어마어마하게 기대되고 또한 어마어마하게 염려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이에요 정말. 그리고 남자들은 아이가 딱 태어나면 애 얼굴을 안 봐요. 어디부터 본 줄 아세요? 손가락 발가락 다 있나 이거부터 봅니다. 아세요? 예, 그만큼 기이한 사건이에요. 저희는 아이를 낳고 나서 퇴근해가지고 단 한 번도 집에 올라갈 때 걸어서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왜?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늘 뛰어댕겼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예. 그러나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녀를 키우면서 성장시키고 하면서 내 가정이라는 기쁨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내 가정이 기뻐요. 아들이 성장하는 것도 기쁘고 그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것도 나한테는 굉장히 기쁨이고 그 자체도 비전이긴 한데 내 삶에서 어느 순간에 기쁨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 인생에 열정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걸까? 남에게 기쁨을 준다라는 거는요, 그건 뭐 생각도 못 하는 거고 나 자신이 내 인생에 기쁨을 찾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최근에 가슴 뛰는 일을 겪어보셨습니까? 가슴 뛰는 일 없죠. 네. 저희 나이에 가슴 뛰면 뭐라고요? 예. 뭐라고요? 네. 협심증이나 예. 그 병이 있지 않고서는 가슴 뛸 일이 없어요. 네. 정말 가슴 뛸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 때 제가 젊었거든요. 34살이었는데 항상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에게 어울리는 삶이 뭘까? 뭔가 내 인생에 나다움이 있어야지 내 다움이 있는 건데 나다운 삶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이 두 가지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맞죠? 근데 많은 세상의 리더들이 반반이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내가 하는 노동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해야지만 그 일의 능률이기 때문에 뭔가 성과가 나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좋아하는 일을 하셔야 합니까? 잘하는 일을 하셔야 합니까? 네? 이도 저도 아니에요? 오늘 마스크를 껴서 그런지 여러분들 제가 인상을 못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묵비권을 행사하는 듯한 뭔가 제가 저한테 반항을 하는 듯한 그런 아니죠? 네. 근데요. 제가 10살 때부터 기타를 쳤어요. 그럼 굉장히 잘 칠 것 같잖아요. 40년을 넘게 쳤으니까. 우리 형님이 기타 치는 모습을 보고 그게 좋아가지고 어릴 때 10살에 그 고사리 같은 손을 가지고서 기타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타 치는 게 좋아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10살 때부터 기타를 치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게 지금도 제가 기타 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집에서. 근데 제가 많이 못 쳐요. 왜냐하면 우리 아내가 막 난리를 치거든요. 빨리 집어넣으라고. 예. 근데 제가 그 좋아하는 일이지만 기타 치는 게 좋다고 해서 계속 치는데 그 일이 예를 들어서 전혀 돈을 벌지 못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잘하는 일이 있어요. 아주 숙련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민형에 누나를 붙이는 일을 굉장히 잘해요,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어마어마한 숙련됨을 가지고서 굉장히 눈을 남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한 개 붙일 때 여러분들은 5개를 붙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굉장히 잘해요. 근데 그 일이 돈이 안 되는 일이라면 여러분들 그 일을 계속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죠? 우리가 좋아하는 일이냐 잘하는 일이냐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이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일이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돈을 벌고 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든 잘하는 일이든 내가 하면 된다는 거죠. 저는 아메이 사업을 지금까지 하는 이유 단 한 가지예요. 아메이 사업은 내가 돈 버는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고 이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 사업이 내가 차선으로 선택한 일이었지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고 아주 멋진 일이었기 때문에
어떻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 일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 일이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일을 잘 할 수 있게까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오늘 몇 가지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김진영 씨 격의시대라는 책을 발췌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양의 시대에서 질의 시대로, 또 이제 격의 시대로 바뀌고 있어요. 양의 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퀀티티라는 단어를 쓰죠. 질의 시대는 뭐예요? 퀄리티를 이야기해요. 격의 시대는 클래스를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느 시대에 살고 계신지를 제가 한번 파악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녀를 데리고 호텔 뷔페를 갔어요. 근데 아직도 뷔페 가가지고 애들한테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많이 먹는 것을 강요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냐? 여러분들은 양의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많이 안 먹으면 애들을 막 때린다든지, 발로 찬다든지, 혼낸다든지, 전형적인 여러분들은 양의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뷔페를 데려갔는데 얘한테 오히려 너는 그게 뭐니? 너는 왜 맨날 좋은 음식 놔두고 왜 소세지에다가 볶음밥만 갖고 오는 거야? 라고 하면서 좋은 것을 먹으라고 얘기하는 부모라면 여러분은 질의 시대에 사는 사람이에요. 양의 시대 많이 계시네요, 여기. 근데 여러분들이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 갔어요. 칼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갔어. 이게 어느 쪽이 뇌물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실과 시간은 아니지만 꼭 잘 배워야 돼요. 아주 고급스러운 데를 갔는데 뭐 포크도 많고 굉장히 뭐가 많아. 근데 이게 어떤 게 내 거고 어떤 게 누구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빵을 내가 오른쪽 빵이 내 거야, 왼쪽 빵이 내 거야, 이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항상 외우두셔야 돼요. 좌빵 우물. 왼쪽 빵이 내 거라고요. 근데 오른쪽 빵 집어먹으면 이거 격이 없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왼쪽 물을 내가 먹으면 아주 무식한 거예요, 그거는. 격이 없는 거예요. 포크질을 하는데 여러분들, 뭐,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했을 때, 나이프는 어디 잡아야 돼요? 네? 나이프. 네. 나이프가 오른손이죠. 포크가 왼손이죠. 그럼 이렇게 잡는 거죠. 이렇게 올바르게 잡고 먹는 게 격이 있는 거죠. 포크는 이렇게 잡는 게 맞죠, 이렇게 잡는 게. 근데 포크를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잡아서 먹으면, 아니면 다 잘라놓고 막 이렇게 찝어 먹으면, 그건 격이 없는 거예요. 클래스가 떨어지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시대는 양의 시대를 지나서 질의 시대를 떠나서 격의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메이 사업에도 마찬가지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드리고 싶은 거라는 거죠. 양의 시대 때는 뭐냐면 다 미투예요. 통일. 근데 질의 시대는 뭐냐면 넘버 원을 굉장히 중요하고, 격의 시대는 뭐냐면 only one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양의 시대 속에서는 열심히 하드하게 일하면 됐어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드하게. 질의 시대는 더 나은 거, 더 better한 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격의 시대는 뭐냐면 different 해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다른 거예요. 저는 아메이라는 이런 사업 자체도 마찬가지. 이젠 격의 시대에 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는 거예요. 클래스가 있어야 되고, 내가 only one이 돼야 되는 거고, 정말 뭔가 남들과 다른 사업을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양의 시대 속에서는 우리가 양돈을 들어서 열심히 하드하게 일을 했죠. 그러나 이제는 시스템이 필요한 시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양동이 수입을 보통 노동수입이라고 얘기하고, 파이프라인을 까는 걸 갖다 우리가 자산소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노동수입이라는 건 뭐냐면 시간과 돈의 의미고, 파이프라인은 시스템과 돈의 의미를 이야기한다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결국 시간과 돈을 바꾸는 거라고요. 시간당 임금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언젠가는 그 시간과 돈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시간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시스템과 돈을 바꾸는 일은 뭐냐면, 시스템을 구축할 때까지는 시간이 분명히 들겠지만, 그러나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그 시스템이 나를 통해서 돈을 벌게끔 해주는 그런 사업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저는 직장인 아니었어요. 근데 직장인은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처음부터 수익이 납니다. 처음부터 프라이스에 시작을 해요. 그러나 언젠가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영업자 처음에 마이너스부터 시작합니다. 임대보증금, 권리금, 투자비 다 들여서, 인테리어 비용 다 들여가지고 마이너스 시작해가지고 플러스로 뭔가 전향이 되는 듯 하다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이게 일반적인 노동 수입의 변화인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봅니다. 하루 매출 2억 하던 김포광 면세점이 하루 매출 100만 원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제 아시는 교회 장로님이 듀티 프리에서 까뮤 아세요? 꼬냑이라는 거 있죠. 까뮤하고 오클리를 납품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잘 사시는 거예요, 그분도. 근데 최근에 얼마 전에 제가 호텔에서 만났는데 뭔 얘기를 하시냐면 매출이 마이너스래요. 그래서 아니 매출이 0은 있지만 어떻게 마이너스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행을 바로 가는 거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한두 달 전에 샀던 거를 다 반품 들어온대요. 못 떠나니까. 네.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는 직원 40%를 감축을 검토했고 최근에 나왔죠. 소상공인의 초저금리 특별대출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요번에 다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상공인들이 이거 공짜로 주는 돈도 아니에요. 그죠? 저금리로 대출해준다는 이 돈을 언젠가 갚아야 될 돈들인데 홀짝제를 시행할 정도로 전부 다 난리가 아니게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패밀리 레스토랑들이 다 없어졌습니까? 마르쉐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전이 되면 후원한 장소. 마르쉐, 베니건스, 토니 로마스, 시즐러, 최근에는 신토브리 햄버거라고 하는 크라제까지. 이 크라제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팔리고 그래서 아주 한때 그렇게 잘 나갔던 그런 점포인데 400개 이상 갔다고 하죠. 예, 지금은 아주 어디가 있는 줄 아세요? 지금은 삼양식품에서 인수했다고 하더라고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들리더라고요. 대기업은 44%가 채용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아예 채용 일정 자체를 갖다가 연기해버린 회사가 64.2%. 그리고 저희 아들 친구도 지금 대한항공에 있는데 3월, 4월 한 달 다 유급휴직. 아시아나항공 현대산업개발에서 인수하자마자 바로 이런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임원 저편 전원 사표. 제주에어 무급휴가. 에어서울 5월까지 단기 휴직. 예. 이런 일들이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에요. 여러분들 바이러스 언제 상상이나 했습니까? 임신, 구조조정, 무급휴가, 가족돌봄, 재난, 사태, 출산, 간병, 이식, 건강, 코로나, 육아휴직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살면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라는 거죠. 젊은 청년들은 이걸로 끝나나요? 제가 저희 아들 한 1년 정도 취준생 하면서 원서 쓰는 거 보니까 100군데 넣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마지막 파이널 하나 돼가지고 지금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스카이를 나와도 30전 30패. 이제 스카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취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상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정문을 지나가려면 최고가 돼야 한다고 말이죠. 부산 대연고 교실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학교 이동헌 군이 수능 만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선택 과목의 난이도를 고려하면 사실상 전국 수석이라는 평가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저는 2015학년도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을 해서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대학에 온 지 2년. 우리는 과연 행복할까요? 갈피를 못 잡았어요. 고등학교 때는 그냥 대학에 오는 거 이외에 다른 생각은 별로 안 하고 공부를 해왔는데, 과목을 선택할 때도 굉장히 혼란이 왔고, 그리고 수업을 듣다가도 좀 중간에 안 맞아서 이거 왜 공부해야 되는지 스스로 이유를 못 찾아서 중간에 포기했던 과목들도 좀 많았어요. 주변의 권유로 선택한 전공은 흥미가 없었습니다. 전공 수업을 철회하는 대신 저는 동아리방을 찾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냥 무작정 나를 대학에 보낸 이제 고등학교가 좀 원망스럽더라고요. 이제 대학에 가야 된다는 것도 알겠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것도 알겠는데, 대학 간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뭘 위해서 대학에 가는 건지, 그걸 알려주지 않은 우리나라의 교육에 좀 되게 분노했었던 것 같아요. 거의 로봇처럼 교육을 받아왔다는 거. 디지털 세계를 이해한다.
저는 휴학을 하고 우리의 교육 현실을 비판하는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대학에 와서야 시작된 우리의 혼란과 방황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공감하십니까? 이 영상에? 여러분들 이런 자녀가 있으십니까? 네. 정답을 아십니까? 어떻게 자녀들을 공부시켜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잖아요, 자녀들. 그 이유가 뭡니까? 좋은 대학 가라는 거잖아요. 맞죠? 네. 좋은 대학 가서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겁니까? 좋은 직장 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요. 좋은 여자 만나서, 아니 좋은 남자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끌고, 예. 그게 지금까지는 통했다고요. 지금까지는. 네. 요즘 같은 시대 속에서는 그것이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장수사에도 굉장히 4가지 리스크가 있는데요. 이게 4가지예요. 위병장수, 무전장수, 무업장수, 독고장수. 말은 어려운데 간단해요. 병이 있는데 장수하는 거예요. 무전장수, 돈 없는데 장수하는 거예요. 업이 없는데 장수하는 거예요. 혼자서 장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중에서 여러분 제일 안 좋은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무전장수예요.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요, 병이 있어도 좋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돈이 있으면 업은 필요 없어요. 놀면 돼, 그죠? 돈이 있으면 혼자 할 필요 없어요. 그죠? 여자친구 하나 만들면 돼. 그죠? 그러니까 이 무전장수가 가장 큰 문제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가난하고 늙고 개보다 못하게 산다. 아유, 맞아요. 저는 100% 공감해요.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 빈곤율을 보면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최하위를 우리가 정말 48.6%, 노인의 절반 정도가 가난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공병호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뒤로 갈수록 편안하고 빛나야 하는 것이 인생이다. 근데 우리는 뒤로 갈수록 점점 편안하지 못하고, 예, 빛이 퇴색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내가 너한테는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근데 왜 가난이 자꾸 대물림이 되느냐?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정보가 빈곤해요.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빈곤하다 보니까 좋은 정보, 좋은 퀄리티의 정보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가난하다 보니까 인맥이 빈곤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결국은 내가 5일 동안에 만난 사람들의 평균이 나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일 그 사람들만 만나다 보니까 내 인맥 자체가 빈곤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도라도 좋으면 그 빈곤을 좀 이렇게 떨쳐낼 수가 있는데 태도마저 빈곤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제 얘기뿐만 아니라 알리바바를 창업했던 누구예요? 예, 마윈에 든 사람이, 마윈이 무슨 얘기했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사업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다? 가난한 사람이다. 왜? 태도가 빈곤하니까. 그래서 이 태도의 빈곤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마지막에 뭐냐면 노동 수입만 계속해서 의존하고 하려고 하는 이 성격 때문에, 성질 때문에 계속해서 이 가난을 대물림하기가 굉장히 쉽고, 이것을 떨쳐버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정보가 빈곤하더라도, 인맥이 빈곤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태도가 빈곤하지 않으면, 내 태도가 부요하면 우리가 거기서 뭔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라는 사업도 결국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사업을 들으시는 분들, 또 방송으로 이 사업을 들으시는 분들, 또 이 사업을 선택하신 분들은 최소한 뭐냐면 태도가 여러분들은 빈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사업이 기회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사업의 변화가, 우리가 플랫폼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플랫폼이 뭡니까, 여러분들? 생산자와 소비자를 중간에 연결하는 게 플랫폼이죠. 우리가 플랫폼 하면 뭐 생각하면 되나 하면 서울역을 그냥 연상해 보시면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서울역은 원래 뭐냐면 기차를 타는 데죠. 기차를 타는 그곳이 뭐냐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맨 처음에 모여서 기차를 타고 갔어요. 항상 사람들이 모이는데 뭐가 생긴다? 기회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차를 타는 것 역할뿐만 아니라 그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쇼핑의 기능, 물건을 사 먹을 수 있는 기능, 식당의 기능, 여러 가지의 기능들이 그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바로 플랫폼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플랫폼을 소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인쇄소득을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플랫폼을 이용해서 단순하게 물건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플랫폼에 참여해가지고 사업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이 되고 싶으시는 거예요? 그냥 물건만 쓰시겠어요? 아니면 그 플랫폼에 물건을 한번 납품해 보실래요? 아니면 그 플랫폼을 한번 소유해 보실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카카오가 지금 10년 됐어요. 만 딱 10년 됐는데 카카오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카카오는 맨 처음에 무료 SNS로부터 시작이었어요. 10년 전에. 저만 해도 카카오가 왜 이 짓을 하는지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 짓을 무료로 하는지를 10년 전에 누가 이해했겠냐고요. 참 얘네들은 무슨 사회단체도 아닌데 왜 공짜로 쓰게 해주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게임을 집어넣고 그 안에 택시를 집어넣고 그 안에 헤어를 집어넣고 카카오뱅크를 집어넣고 멜론을 집어넣고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의 서비스를 집어넣기 시작해가지고 이 회사는 지금 매출 300만 원 시절로 시작했는데 10년 만에 매출 3조 원, 약 100만 배가 성장을 했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도 유일하게 기업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회사 두 개가 뭐냐면 카카오하고 네이버예요. 여러분, 만약에 똑같은 관점에서 쿠팡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쿠팡에 납품하는 회사들이 있죠. 쿠팡은 플랫폼을 하고 있죠. 그 쿠팡을 통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물건을 쓰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 쿠팡에 납품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쿠팡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쿠팡을 통해서 물건만 쓰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쿠팡 하고 싶죠. 그 위치에 한번 아메이를 집어넣어 볼까요? 예. 우리는 ABO라는 그런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예요. 물건을 만들기는 아메이에서 만들어요. 아메이라는 제조회사는 우리에게 물건을 공급을 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제품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또한 사업을 제공하고 있어요. 우리의 위치는 지금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죠? 쿠팡이나 카카오 위치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아메이라는 회사는 이 기본적인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합하는 오토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고, 우리는 아메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서 그 기능을 우리에게 그대로 무료로 사용하면서 우린 바로 플랫폼의 역할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비자에게 제품과 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가 이런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호모사피엔스를 창조했지만 이 포노사피엔스라는 단어는 이 책에서 나왔지만 스티브 잡스, 이건희 회장 이런 분들은 뭐예요? 포노사피엔스를 창조했다. 이젠 태어나면서부터 뭐가 필요하다? 이 스마트폰이 필요한 시대예요. 옛날에 이거 가지고 뭐 했습니까? 전화 걸고 메시지만 보내면 끝났던 거예요. 가끔 가다가 화질 안 좋은 사진 같은 거 찍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이팟이 스마트폰으로 다 대체가 되기 시작을 했고, 여러분들 TV를 많이 보십니까? 유튜브를 많이 보십니까? 스마트폰으로. 예, 젊은 사람들 대부분 다 유튜브 가지고서, 심지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스마트폰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TV 방송까지도 지금 다 여기서 보는 이제 포노사피엔스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다는 얘기고, 그에 걸맞게 아메이도 이 구글 스토어에 아메이 앱을 깔고 이 앱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물건을 구매하고 제품과 사업을 전달하는 그런 사업으로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메이 이 회사의 비전은 뭐냐면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사람들을 돕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기업이 존속하려면 3P가 있어야 되는데 1년 가려면 프라이스만 맞으면 된대요. 근데 기업이 10년 가려면 프로덕이 맞으면 되고, 기업이 100년을 가려면 기업에 맞는 그런 필라소피라고 하는 기업의 철학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이 얘기에 굉장히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아메이가 가격만 맞는다고 됐겠습니까? 아메이 지금 60년을 진행해 왔는데 이 회사가 제품만 좋았으면 됐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기본. 아메이가 앞으로 100년을 가려면 정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철학이 있잖아요. 가족을 중시하고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개인의 여러분들 정말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보상을 중시하고 그리고 희망을 중시하는 이 사업의 가치가 결과적으로 이 100년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에 존속할 수 있는 그런 3P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메이라는 제품도 마찬가지고 일반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제품들은 뭐가 있냐면 원가라는 게 있고 이윤이 있고 광고 유통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광고 유통 비용이라는 게 굉장히 크죠. 근데 아메이 제품은 뭐냐면 제조 원가 자체가 높고 회사 이윤은 같다고 하더라도 광고 유통에 대한 부분들을 35%의 소비자에게 캐시백으로 돌려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그림으로 그리면 바로 이런 거예요. 광고 유통에 대한 비용들을 광고 모델이 가져간다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소비자가 가져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 유통은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아메이에서 만들어 놓은 제품들을 유통이란 부분과 광고에 대한 부분을 대다수의 소비자가 이 부분에 대한 역할을 맡느냐, 아니면 총판이나 도매나 소매나 이런 상업적인 광고에 의존하느냐. 바로 그래서 아메이 유통을 통해서 우리는 12개의 브랜드에 해당되는 이 제품들을 우리가 쓸 수 있고, 무조건 생필품이라는 것은 무조건 구매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쓰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딴 데서 쓰면 뭐죠? 나한테는 지출이에요. 그들에겐 매출이지만.
근데 내가 아메이에서 쓰게 되면 나에 대한 매출이 되고 내 수익으로 바뀐다. 1년에 만약에 내가 한 달에 한 50만 원씩 해가지고 600만 원을 구매한다면 내가 10년 동안 6천만 원을 쓸 겁니다. 생필품을. 40년을 더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2억 4천만 원을 쓸 거예요. 근데 앞으로 60년간을 더 써야 된다면 내가 그만하더라도 3억 6천을 써야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10가구가 모이면 36억의 비용이 발생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36억의 매출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아메이 사업이다. 근데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아메를 통해서 도전 제품 쓰면 되시고 여러분들이 불만 있으면 90일 내에 환불을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만족하면은 뭐예요? 제품을 계속 사용하시거나 그리고 주위에 자랑하시고 소개하고 부업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부하면서 아까 듣고 적고 졸업이라고 그랬는데 우린 졸업이 없어요. 우린 듣고 적고 성공, 듣고 적고 성공. 네.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소개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기존 제품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최근에 여러분들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아메이의 프라임 펫이라는 제품이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후원하지가 좋아졌는지 몰라요. 우리 강아지 이렇게 있잖아요. 네. 데리고 다니기만 하면 돼요. 우리 강아지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네. 베베리, 뚱이, 네. 코코. 이 3명의 친구한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얘가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소형견이기 때문에 먹는 양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전략적으로 이런 개를 계속해서 후원하기에는 내가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점이 있죠. 매출이 좀 올리기에는, 매출을 키우기에는. 그래서 얘는 잘 알지 못하는 이런 큰 개들, 리트리버라든지 뭐 이런 애들을 후원을 해야 돼. 그러면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들을 후원한 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런 걸 콜드 컨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러니까 강아지를 통해서 제가 가장 크게 느끼는 게 뭐냐면 지속적인 콜드 컨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여러분들 강아지 키우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산책하면 다 친구가 돼버려요. 그리고 전화를 받아요. 바로. 진짜요. 진짜 그래요. 서로 연락하자 그러고 뭐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 그러고. 어마어마해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해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용산 시민공원 자주 가시죠? 저 용산 시민공원 자주 가거든요. 강아지 산책하러. 그날 아주 집단 개들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뭐 하시냐니까 상도동 개모임이래요. 상도동 개모임. 그래서 같이 놀았어요. 그리고 저를 상도동 개모임에 집어넣어 주더라고. 나 상도동 살지 않는데 같이 공유하자고. 그렇게 강아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넓혀가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 하시냐 그러면 저는 강아지 사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강아지 사료를 유통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얘기가 우리 얼마든지 친해질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정보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를 4,242억 원을 소비자에게 돌려줬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짧게나마 그냥 원래 해야 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 그래도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아주 짧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수익 구조에 대해서. 다 아시지만 아메이 제품은 모든 것이 제품의 가격이 있고 그 제품의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1대 1.6 다시 말하면 포인트가 1일 때 제품의 가격치는 1.6으로 벌어져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내가 한 달에 한 20만 정도를 쓰게 되면 6,000원을 받는 건데 내가 곱하기 1.6이라고 하는 물가 상승률을 곱하면 9,600원을 내가 캐시백을 받아요. 저기 코앞 보너스, 코앞 플러스 보너스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 양쪽을 분류해 놓고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이런 거죠. 제가 3명한테 얘기해서 ABC가 쓰고 나도 쓰고 나에게 아메이를 알려준 스폰서도 썼어요. 그러면 전체 매출이 얼마가 될까요? 스폰서는 100만 PB. 그럼 6%, 6만 원. 그게 스폰서의 그룹에 보너스일 거예요. 나는 얼마가 되면 80만 원, 6%, 4만 8천 원이 내 그룹에 보너스예요. ABC는 각각의 20만 썼으니까 6천을 받아가면 돼요. 근데 스폰서의 수익을 계산하려면 자기 하위 그룹인 유해 그룹, 나의 그룹을 빼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 그걸 빼면 얼마가 되나 하면 이제 12,000원 곱하기 물가상승률 1.6을 곱하니까 19,200원이 스폰서가 갖게 되고 나는 48,000원 했는데 6,000원 받아가는 세 사람이 있으니까 이것을 제외하면 3만 원인데 곱하기 1.6을 하니까 48,000원을 내가 받아오고 ABC는 각각 자기 쓴 거 9,600원씩을 받아가면 되는 거죠. 굉장히 쉽죠. 내가 하위 걸 뺀 게 내 거구나. 아메가 최근에 9월서부터 이제 브론즈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브론즈에 따라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소득의 역전, 선착순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보너스는 스폰서와 무관하다는 거죠. 왜? 스폰서를 지우니까 내 소득의 변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제가 6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7명이 쓰고 12만 6천 원이 됐는데 거기서 내가 20만 쓰신 분 6배면 9만 원인데 곱하기 1.6 하니까 14만 4천 원을 받았어요. 그죠? 한 단계 한번 내려가 볼까요?
A를 통해서 3분의 소비자, B를 통해서 한 3분의 소비자가 생겨서 전체 25명이 한 달에 한 20만 원 썼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한 500이라는 매출, 여기서 15%, 밑에 그룹 80만 원짜리 6개를 빼주니까 나는 73만 9,200원이라고 하는 보너스가 내게 들어왔어요. 근데 점점 9월서부터는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내가 6%짜리 그룹이 3그룹이 생기면 30%를 브론즈 인센티브를 받으세요. 그럼 이 그림에서 뭐냐면 74만 9천원에 대한 30%, 22만 1,760원이 추가된 이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96만 원 정도의 내가 보너스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단계를 한 단계만 제가 넓혀볼게요. 자, 이런 분을 통해서 똑같이 또 3분의 브론즈를 만들 수 있는 3분이 생겼어요. 그러면 20만 쓴 사람들이 79명의 그룹이 내가 생겼네요. 1580. 그러면 나에게는 자, 다 빼주고 나면 144만 6천원이 남아요. 곱하기 1.6 하니까 231만 3,600원이 원래 받을 보너스인데 내가 브론즈라는 것은 처음 시행하자부터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대해서 30%를 추가받기 때문에 얼마? 곱하기 1.6 하니까 376만 6천원 정도의 보너스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금년 9월서부터 변하게 되는 아메이의 소유 수득 구조예요. 근데 내가 1,000만을 하면 나를 SP라고 하죠. 3번 하면 GP 골드라고 하고 이제 PT부터는 여러분들 1년 내에 SP가 되어서 6번을 하면 PT인데 이분들에는 축하금 240만 원, 그 다음에 80만 원. 파운더스 PT 1년 내내 1,000만 PB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축하금 480만 원과 그 다음에 160만 원의 추가적인 핀 축하 보너스와 퍼스널 그룹 성장 보너스, 프론트라인 성장 보너스에서 700만 원에서 약 2천만 원 정도의 연말 보너스를 따로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PT가 되는 것에 주력했지만 내 파트너들이 이제부터 PT가 된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나를 통해서 AB가 PT하게 되면 나를 사파이어라고 얘기하죠. 두 그룹의 PT 그룹. 사파이어가 되면 축하금 640만 원과 그 다음에 210만 원을 드리고 파운더스 사파이어라는 건 뭐냐면 그 두 그룹이 1년 내내 하는 파운더스 PT를 만들어냈을 경우에는 내가 960만 원의 축하금과 그 다음에 320만 원을 받아요. 엄청나게 받았죠. 이젠 사파이어가 6천에서 1억 원 정도의 연봉이 되는 세상이 왔다라는 거예요. 사업을 나보다 늦게 한 A가 열심히 해서 세조에 요 세 사람을 후원해서 이 세 사람이 만약에 PT가 되면 나는 에메랄드가 되고 A는 에메랄드가 되고 사업을 늦게 한 이 A가 결국은 축하금 1280만 원과 그 다음에 430을 받고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이분이 되면은 1600만 원의 일시불 축하 보너스와 535만 원의 축하 보너스를 그 다음에 받는다는 거예요. 에메랄드 연봉 0.25를 추가하면 에메랄드가 이제는 1년에서 1억에서 1.5억 정도를 받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가장 사업을 늦게 한 C가 이 사업을 열심히 해서 6조의 PT를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가능하죠? 가능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밑에서 큰 핀이 나오는 게 굉장히 비일비재한데 이 그림에서 C는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하고 바로 6그룹의 PT 그룹을 만들고 다이아몬드가 되면 과거에는 없었죠. 2천만 원의 축하금과 그 다음에 670만 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면 2,400만 원과 그 다음에 800만 원의 축하금. 다이아몬드 연봉 0.25. 다이아몬드에게는 퍼스널 그룹 성장과 프론트라인 성장을 다 합치고 또 FA 보너스가 최하 200%부터 1,500%까지 보너스를 다 받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는 보통 최소 1.5억에서 3억 정도의 연봉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이아몬드 인비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로 지금 연기가 됐지만 올해 저희가 원래 4월 달에 크로아티아를 다니는 건데 지금 이제 11월인가로 지금 연기가 됐어요. 지금. 그러나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런 보상들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에 대한 피는 끝이 없죠. 계속해서 할 수 있고. 이 무항산 무항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항산이 없으면 항심도 없다. 사람이 생활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견지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서 오늘 어차피 사업 설명을 하는 거니까 제가 한번 퍼센트에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PT가 됐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퍼센트의 핀을 가지고서 PT를 가게 되면은 6개월은 내가 1,100만 원을 했고 6개월은 그냥 500만 밖에 못했어요. 그룹을 했을 때 여러분들 1차 보너스 합계가 1,950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브론즈 빌더를 580만 원을 받게 되고요. 연속 달성 보너스를 240만 원을 받게 되고 연간 총 수령액이 3,330만 원 정도를 받게 돼요. PT가 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퍼센트인데 금년 9월서부터 내년 8월까지 1년 12달을 유지하는 파운더스 PT가 되면 약 5,312만 원 정도를 수령을 하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재 파운더스 PT인데 내년에 사파이어가 되시면 6,850만 원을 수령하게 돼요. 이건 계산한 그대로 제가 계산을 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운더스 PT에서 내년에 파운더스 사파이어가 되시면 1억 200만 원을 수령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운더스 PT였는데 내년에 저스트 그냥 에메랄드가 되면 여러분들 1억 1200만 원을 수령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운더스 PT에서 내년에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시면 1억 5800만 원을 수령하게 돼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의 이 목표 기간은 제가 임의대로 정했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진 것은 바로 이 테이블대로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메이 사업을 궁극적으로 원하는 가치는 뭐냐면 왜 제가 아메이 사업을 선택했을까요? 저는 사업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복잡했어요. 그래서 내 가치가 분명히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는데 이 균형이 다 깨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가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무시할 수 있습니까? 내 삶에서 여러분들 자유로운 시간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친구라는 부분 또 건강이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잃으면서까지 결국 살아야 될 의미가 있습니까? 없죠. 재정적인 안정을 이루지 못하면서 그것이 균형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5가지가 계속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균형적으로 이것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균형 있는 삶을 이루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아메이 사업을 그래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2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제가 아메이에서 받은 보상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행만 가지고 한번 따져볼게요. 제가 아메이를 시작하고 1996년 12월서부터 여행을 다녔는데 제가 아메이에서 다녔던 지난 여행들이에요. 24년 동안 85번의 여행을 다녔더라고. 여행만이래요, 여행만. 제가 24년 동안 85번의 여행 외에도 받았던 그런 금전적인 보상들, 시간적인 보상들까지 다 따져본다면 거의 아마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가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 과연 아메이 사업의 비전이라는 게 결국 뭘까? 첫 번째 얘기하자면 저는 이것보다 가성비가 좋은 사업의 기회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성비보다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두 번째는 아메이라는 사업은 결국은 최고의 생필품을 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대해서 이 제품이 없어진다든지 어떤 제품으로 바뀐다든지 이럴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60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소비자 애용 클럽을 만들고 있지만 단순히 그것이 물건을 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인 배경이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사실 이 코로나라는 부분들을 예언한 사람이 있죠. 누가 예언했습니까? 2015년도에 빌 게이츠가 예언했어요. 앞으로 인류에 1000만 명 이상 사망하는 일은 전쟁이 아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이다라고 빌 게이츠가 2015년도에 예언을 했고 이미 2018년도 재작년에도 빌 게이츠가 이 얘기를 했어요. 아무도 잘 듣지 않았죠. 여러분들 코로나 잡으면 끝납니까? 또 당겨 들어와요. 이젠 뭐냐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할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아메이라는 사업이 정말로 비전과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 일은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여러분이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를 나누면 나눌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정말 사업으로 평생 소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들. 그 제가 한국 나이로 저도 이제 58이에요.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옛날 사진 오늘 보여드리다가 안 보여드리는데 그때가 더 늙어 보인대. 24년 전이 더 늙어 보인대. 왜 그럴 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제 나이 정도 돼 보니까요. 관리를 하면서 보냈던 20, 30년과 관리 전혀 안 하고 막 술 먹고 관리 안 하고 뭐 이런 분들하고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요. 요즘에 제 동창회를 잘 나가지도 않지만 동창회 나오는 친구들 보면 정말 제가 반말하기가 두려워요. 말을 놓을 수가 없어. 그분들한테 말을 못 놓겠더라고. 왜냐하면 너무 늙어서 내가 반말을 하는 게 너무 정말 예의 없는 사람이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이 사업 대단한 게 뭐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빛이 나는 사업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막 기다려져요. 아메이 100주년도 기다려지고 아메이 90주년, 80주년 기다려져요. 왜? 입만 열면 할 수 있는 거잖아. 떠들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암해한 사람들은 치매가 없어요. 왜 치매가 없냐? 늘 사람을 만나야 돼. 그리고 늘 강의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목회랑 굉장히 비슷해요, 아메이가. 목사님들이 치매가 안 걸린대요. 왜? 늘 말씀 준비를 하고, 늘 신방을 다니면서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 우리도 신방하잖아, 그죠? 그죠? 똑같아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인생에서 가장 슬픈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할 수 있었는데 못한 거. 해야 했는데 못한 거. 해야만 했는데 못한 거라는 거. 우리 자리에 계신 오늘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보고 계시는 리더스의 우리 파트너 여러분들, 오늘 제가 하는 이 사업 설명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 얘기 듣고 이 OM을 듣고 내가 선택했다, 아마 그런 사업 설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인생 5년 후 2015년도에 나왔던 책을 얼마 전에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내 인생 5년 후. 여러분들 앞으로 2025년도는 분명히 오겠죠.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이 책을 제가 발췌해서 약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선 너무 지나치면 안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빵에 넣는 이스트와 소금과 망설입니다. 너무 지나치면 안 돼요. 너무 망설이지 마세요. 두 번째는 지금부터 5년 후의 내 모습은 두 가지에 의해서 결국은 결정되는데, 지금 읽고 있는 책하고 요즘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누구랑 보내시고 계십니까? 세 번째, 신은 우리에게 바라는 마음을 주었는데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열망은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열망은 신이 아니라 오롯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열망을 만들어내는 힘, 그것은 바로 지독한 연습이라는 거예요. 지독한 연습. 정말 지독할 정도로. 지금 저희 집에서는 저희 아이들이, 두 아이들이 지금 홈미팅, 2030 홈미팅을 하고 있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여기들도 이제 2세 자녀분들도 계실 텐데, 항상 아이들을 보면서, 아유, 쟤네들이, 제 마음속에서는 쟤네들이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해냈지만, 쟤네들이 결국 이 지독한 연습을 통과해야 될 텐데,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과거의 습관들, 좋지 못했던 것들을 버려내지 못한다면 안 될 텐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너희들의 인생이 결정될 텐데, 이런 생각들을 저도 굉장히 많이 하면서 계속해서 조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 영화가 있는데요. 제 인생 영화 한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제리 맥과이어라는 영화예요. 보신 분도 계시죠? 오래됐어요. 탐 크루즈와 르네 질위거라는 영화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회사에서 만난 동료예요.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예요. 근데 회사에서 만났는데 이 탐 크루즈가 여기서 잘립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회사를 독립을 합니다. 근데 동지애를 가지고 그 르네 질위거가 따라 나와요. 그 동지애 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결혼까지 이르러요. 근데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나면 동지애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 크루즈가 자기 아내에 대한 대단한 사랑이 막 뜨겁고 막 그런 게 쫄깃쫄깃한 사랑이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혼까지 가게 되는 지경까지 가게 돼요. 근데 마지막에 그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톰 크루즈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 하면 너무 그 여자에 대한 고마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어의 멘트를 톰 크루즈가 얘기하냐면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You complete me라고요. 당신이 나를 완성시켰다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다보면서 아메이를 몰랐던 과거의 시간들, 또 아메이를 알고 난부터 24년. 저는 아메이가 나를 완성시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내가 만났던 여러분 같은 파트너를 제가 만나면서 여러분 파트너를 통해서 내가 완성됐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내 가족을 통해서 내가 완성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옆에 스폰서, 파트너, 또 부모, 가족 다 계실 텐데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TV 보시는 분들도 한번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방송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인사했어요. You complete me. 당신이 나를 완성시켰습니다. 네. 그죠? 우리는 혼자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완성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뭐 제가 이 시간을 마치면서 저의 하루와 관련된 영상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결혼 30주년을 맞아서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당신 아미한테 참 수고 많이 했다. 그래서 내가 당신 쉴 수 있는 공간 하나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세컨하우스를 작년에 우리 아내한테 선물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 본집하고 세컨하우스까지 얼마 안 걸려요. 근데 저희 집 세컨하우스에 여기서 굉장히 가까운데 거실을 탁 열면은 앞에가 다 여기가 강원도인지 서울인지 모를 정도로 참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냐면 장성한 아이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아직은 결혼 안 해서 늘 애들 막 늦게 들어오면 막 짜증내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혼내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따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집에서 계속 이렇게 일 보다가 우리 강아지 챙기다가 10시 되면은 10시 11시 되면은 우리 강아지 예쁜 강아지 재우고 우리 아내랑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다시 이제 우리 세컨하우스에 가서 잠을 자요.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나 하면 제가 우리한테 선물하면서 그랬어요. 이 집에선 당신 절대 아메하면 안 돼. 왜? 아메 안 하려고 이 집 산 거기 때문에 당신 이 집에서는 아메 하지 마. 네. 그래서 그 밤에 그 집을 들어갈 때마다 우리 아내가 굉장히 행복해하고 저도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매일매일 이런 거 있죠. 매일 밤 호텔에 체크인하는 기분 아세요? 네. 그 집을 그냥 호텔같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호텔에서 체크인하고 아침 저녁엔 10시 되면 또 체크아웃하고 나와요. 그래서 막 또 하다가 낮에는 단 1도 1시간도 거기 없어. 그 다 딴 데서 있다가 또 밤 10시 되면 또 체크인하고 체크아웃하고. 그게 결혼 30주년 제 선물이었어요. 여러분의 삶도 분명히 언젠가는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는 삶이 분명히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메다 믿음을 가지시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여전하지 마시고 역전하시는 여러분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